이렇게 진짜 소중한 토요일 날에 제 강연을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들과 또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강연 기획팀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이제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현호라고 하는데요. 저는 본래 이제 방송 사파가나 이제 미디어 사파 그리고 교재 사파를 협력하는 동시에 제 개인적인 일러스트를 그리면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우울증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허그리오 블루라고 하는데요. 너의 우울을 사랑해라는 뜻인데 그 프로젝트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강연에 있어서는 제가 총 3가지 챕터로 나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우울증에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눌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저는 심해라고 표현을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우울한 감정을 스스로 마주 보면서 극복하기를 파도와 맞서다 해가지고 파도 못하기라는 비유를 썼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우울증을 극복하고 나서 이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과 위로가 되고자, 그리고 우울증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던 사회적 봉사로 만들었던 프로젝트 허그유 블루를 기획하기까지를 이제 해변 걷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저는 이 강연에 이제 총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펜이나 종이가 있으시면 되도록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을 적더라도 이제 나중에 답을 공유하거나 이제 타인에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제가 질문들을 몇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울한 감정을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분명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을 거고 지금 아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적어봐 주세요. 그리고 그 시기를 만약에 장소로 표현을 한다면 또 어떤 장소가 될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적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OECD 라이프 인덱스라는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그래프인데 2020년을 기준으로 삶의 만족도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국은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 중에서 3.1점이고 그리고 3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1개 국가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중에서 정말 낮은 수치인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이제 단어를 접하게 되면서 예전에 비해는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많이 인식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부터 우리는 자살률이 1, 2위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우울증을 원인으로 이제 자살 수치가 많이 높습니다. 제가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 이제 저도 우울증을 많이 겪어봤는데 그 계기가 대체 무엇이었을까? 내가 왜 우울증을 겪게 되었나라고 생각해보았을 때 저는 한국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은 목표 성취가 다 비슷해요.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대학교 입학하고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목표 성취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동질감을 느끼는 게 이제 한국인데 여기서 발생되는 게 뭐냐면 다 같이 모두가 원하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기가 진짜 싫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렇게 지금을 생각해도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예전에도 야 쟤는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예중 가고 선화에 좀 갔어 이런 말을 듣거나 야 너는 왜 이것밖에 못 그려? 너 그림은 왜 이래? 라거나 야 얘네 성적이 이렇게 나왔대 근데 너는 왜 이래?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출발했는데 왜 나 여기까지밖에 못하지? 나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열등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많이 깎다 보니까 나중에서는 칭찬을 들어도 그 칭찬이 와닿지가 않아요. 이 사람 나한테 왜 칭찬하지? 빈말인가?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가? 그런 말들을 많이
되뇌이면서 진짜 스스로를 정말 암흑 속으로 빠져들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거는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그린 그림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는 그림 속에 분명히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요소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때 당시에 사람을 마주하기가 너무 무서웠고 그 소통을 할 줄 몰랐어요. 대화를 할 줄 몰랐어요. 들을 줄도 몰랐고 말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그냥 몰래 그림을, 정말 개인적인 성향이 가득 차 있는 그림을 몰래 그리고 몰래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그림들을 보면은 정말 좀 많이 난해하고, 심지어는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은 왜 이런 그림을 그리느냐, 좀 밝은 그림 좀 그려봐라 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블로그에 이제 몰래 올렸을 때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이 형성이 되면서 사람들이 각자의 감정과 상황, 그리고 혹은 이제 자랑거리들을 실시간으로 올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페이스북을 저도 같이 이제 하면서 인상 깊었던 기억이 뭐였냐면은, 제가 저랑 비슷한 뉘앙스의 그림을 그리던 작가님이 계셨는데, 그 작가님께서 이제 고백의 글을 올리신 거예요. 내가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주변에 도움을 받을 것이 없는데 이제 상담을 받고 싶지만은 그 상담비가 너무 비싸서 여러분들께 그림 의뢰를 받고 그 돈으로 상담을 받으려고 한다. 혹은 또 상담에 대해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DM으로 좀 보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되게 충격적인 감정을 느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 우울한 감정을 느꼈을 때, 어르신 있잖아요, 엘사가 말하잖아요. Don't let them know라고 말하잖아요. 아무 아이들도 알리지 말고 그들이 모르게 해. 너의 그 슬픈 감정들을 모르게 해야지 너의 인식이 괜찮아질 수가 있어. 너의 인식이 나빠지게 해서는 안 되잖아. 숨겨라는 말을 좀 들었는데, 이분은 진짜 용기 있게 고백을 하고 맞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우울증을 가진 그 감정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냥 수많은 감정 중에 일부일 뿐이다 라는 것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마주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울증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나요? 저는 이제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약간 심해에 빠져드는 기분이었어요. 약간 좀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우울한 거나 슬픈 감정에 빠지면 누군가가 계속 저를 심연 속으로 가라앉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저 질문을 어디서 받았었냐면, 저는 이제 어떤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 워크숍에서 어떤 한 단어를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적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우울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사는 기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이 버거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단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고 나서 마주 보았을 때 이제 저는 좀 극복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제 몸이 다쳐서 생긴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루트라던가 치료 방법이라든가 처방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결국에 어느 정도는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스스로 극복을 하려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 자체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우울감에 빠지면은 무기력해지고 막 진공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머리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데, 그때 누군가의 도움 혹은 위로의 말이 저한테는 진짜 큰 도움이 됐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아마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편한 장소에 편한 사람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상대방한테 어떤 위로의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거였어요.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가 딱 두 마디인데
진짜 많은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괜찮아가 야, 네 상황 그것보다 더 나쁘게 겪는 사람들도 있어. 야, 이 정도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라던가 이제 상황, 야, 이 정도면은 뭐, 야, 다 같이 겪는 것들이야. 야,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상황이 괜찮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독하고 슬픔 다 영원하지 않아. 언젠가 지나갈 감정들인데 그 감정도 너야. 그러니까 그 온전한 감정 또한 너야. 너 진짜 괜찮은 아이야. 너의 존재는 괜찮은 존재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직접적으로 느꼈던 게 언제냐면은 이제 제가 미술 수업을 들었었을 때 그 미술 수업에서는 이런 게 진짜 중요했어요. 내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거를 PPT를 할 줄 알아요.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 아까 말했던 제가 개인적인 성향의 그림을 많이 그렸었다고 그걸 그렸는데 미술 선생님께서 제 그림을 보시더니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그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한 그림이잖아요. 그때 말해요. 이거를 그리게 된 동기가 뭐야? 어떤 경험이 담겨있니? 이걸 왜 이렇게 표현한 거니? 라고 물으시자마자 저도 제 스스로에 대해서 왜냐면 그림은 저의 거울이니까 대답을 하면서 저도 스스로 저를 마주볼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내 그림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을 인정했을 때 약간 저는 이제 무조건 극복하려고, 전에는 이제 무조건 극복하려고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는 압박감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파도가 이렇게 나한테 왔을 때 맞서기 위해서 무작정 달려드는 그 모습이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그 파도를 이제 내 몸이 흘러가는 대로 타는 그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힘들었던 감정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방법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얻고 이제 마주보고 극복하기까지 과정은 사실 말로는 쉽지만 저는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이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분명히 환경이나 관계 속에서도 상처를 받았지만 분명히 진짜 감사한 일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저를 이제 이 프로젝트 허그요 블루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해줬던 것들이 뭐였냐면은 이제 첫 번째로 아까 저랑 비슷한 상황을 고백하는 용기와 그리고 대가 없는 친절라고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였는데 여러분들 최근 일주일 동안에 받았던 작은 배려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여기 강연 들어오기 전에 건물을 들어왔어야 되는데 여기 학생증이 있어야 들어오잖아요. 어떤 학생분께서 저를 열어주셨어요. 저는 그거 그냥 작은 배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내가 길 가다가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주워준다든가 혹은 학생들 여러분들끼리 이제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이제 동아리 활동하거나 학업을 같이 했을 때 마지막 말로 수고했어, 좋은 밤 돼, 좋은 주말 돼 라는 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친절들이 저는 옛날에는 와닿지 않았을 때 계속 곱씹으면서 들어보고 저도 그거를 이제 남한테 시도해보려고 하니까 절대 당연한 것들이 아니게 된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말 한마디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지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거를 나도 내가 잘하는 그림으로 한번 전달을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굿즈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이제 듀유전시, 세 번째는 이제 그림책을 통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개인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었다고. 근데 이번에는 저랑 비슷한 감정을 가졌던 아티스트들의 글귀라던가 노래를 많이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공감을 하실 수 있는 6개의 일러스트로 그림을 그렸고, 그것을 6 세트로 만들고, 그리고 배지로 만들어서 후원을 받았어요. 이 첫 번째 굿즈 클라우드 펀딩의 목적은 내가 후원을 받아가지고 제작비를 들여한 전액을 자살 예방 협회에다가 기부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우울증 인식 개선, 세 번째는 나와 같은 감정을 느꼈던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는 목표였어요. 다행히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 클라우드 펀딩은 성공을 하게 되었고, 저한테 되게 힘이 되었던 말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로 제가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 또 용기를 얻어서 두 번째로는 이제 듀엣 전시를 하게 되었어요. 제 대학교 친구하고 이 듀엣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결은 다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다고, 여기서는 이제 우울증과 고독의 다른 표현을 이제 나누는 법에 대해서 전시를 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 친구가 그린 그림이고, 두 번째가 제가 그린 그림인데, 너무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전시 속에서 사람들과 소통을 얼굴 대 얼굴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면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얼굴을 마주 보면서 제가 그린 작품들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분들도 피드백을 주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 소통의 장을 열 수 있다는 게 정말 전시의 큰 성과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만든 프로젝트인데, 이제 더 블루홀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이 그림책도 마찬가지로 텀블벅 프로젝트로 이제 펀딩을 받아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스토리는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작은 아이가 파란 구멍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구멍이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심연 속에 빠지게 돼요. 처음에는 이 심연이 아름답게 느껴지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점점 가라앉게 돼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냥 밑바닥에 가라앉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 누군가의 구원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그 심연에서 벗어나고 해변에 나오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이제 다행히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제 출판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그림책을 제가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저는 여태까지 제가 우울증을 겪으면서 진짜 이 자리에 쓸 줄도 꿈에도 몰랐어요. 그만큼 삶이 너무 힘들었는데, 언젠가 제가 조금씩 작은 선행이라든가 친절이 구원으로 다가왔고, 그 구원이 여러분들께도 언젠가 온다는 희망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이렇게까지 제가 프로젝트를 3개를 진행을 했고, 이 강연을 통해서 우울증을 겪고, 그걸 극복하고 사회적 봉사로 이제 전환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그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살아왔던 그 과정들을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정을 뒤로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나는 과거가 무엇인지 한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회적 봉사는 진짜 작은 친절과 관심, 공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무조건 사회적 봉사 하셔야 돼요, 모든 힘든 일을 극복하세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분명히 힘든 시기가 오겠지만은 그 힘든 시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타인의 미래에 언젠가 도움이 되는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오래된 고등학교 동창회를 만나가지고 이제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서 차를 마셨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그때 학창시절에 정말 암울했었는데 진짜 그때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우리가 그 힘든 시기를 겪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됐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바다가 파도치진 않잖아요. 태풍을 부리진 않잖아요. 하늘도 맨날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